최고회의를 속개합니다. 추미애 당대표 발언이 있겠습니다. 새누리당은 국감 파업을 중단하고 민생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은 지금 의롭게 민생 국감장 지키고 있습니다. 헌법이 정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 야당의 책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집권 여당도 헌을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도 없고 헌법과 법률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오직 대통령 지키기, 게이트 감축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세상 어느 나라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합작을 해서 국감 파업을 벌이고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권리를 막을 수 있습니까?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니라 정상의 비정상화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의 국회의장에 대한 모욕과 비방도 도를 넘어섰습니다. 국회의장 욕보이는 현수막을 전국에 내걸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적 근거 없이 형사 고발하는 것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국가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을 상대로 막말과 인신공격을 쏟아내면서 국회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의장 공간 앞에서 협박하듯이 보여주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아스팔트 집권 여당, 길거리 여당의 모습은 고개를 들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민심의 땅은 민생 위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데 새누리당이 딛고 있는 땅은 대체 어딘지 묻고 싶습니다. 게이트 국감 피하자고, 측근 실세 보호하고 감추자고, 헌법을 마구 흔들고 국회까지 흔들고 의장까지 흔들었어야 되겠습니까? 내지르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은 권력으로 억누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화하는 민주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통령께도 말씀드립니다. 헌법 위에 대통령이 되셔서는 안 됩니다. 국민 위에 있는 대통령이 되셔서도 안 됩니다. 대한민국 주인은 어디까지나 국민입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정치가 국격과 품격을 잃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일주일을 꼬박 기다렸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인 국회 운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민생을 위해 즉시 국회로 복귀하십시오. 국민의 명령입니다. 서울시 투자기관 노사 성과연봉제 도입 노사 합의 결정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부의 성과연봉제는 일방적 강행으로 노정관의 대화가 극한 대립에 치닫고 있어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어제 29일 서울 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등 서울시 투자기관 노사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노사가 합의로 결정하기로 하는 합의안을 도출하고 노동조합 총파업을 끝냈습니다. 서울 시민의 발의 파업을 멈추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상생의 해법을 모색한 것입니다. 성과연봉제 등 임금체계 개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노사가 합의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지침을 정해 몰아붙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과 대법원 판례가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경은 노사가 합의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 취지입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도 나서야 합니다. 서울시가 해법을 찾은 것처럼 중앙정부도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총파업 벌이고 있는 철도 등 공공금융 부분 노동조합과 노동조합
법과 원칙에 따른 대화와 교습을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삶입니다. 정부의 일방 독주 때문에 국민들이 더 이상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노동계와 대화할 자신이 없다면 성과연봉제를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을 국회에서 노사 당사자가 함께 모여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상호 원내대표 발언하겠습니다.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주제어는 새누리당은 국회로 돌아오라입니다. 일주일을 참고 기다려 드렸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는 일에 조건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과거 우리 당은 극한적인 장애투쟁을 하다가도 국정감사를 포기할 수 없어서 아무 소득도 없이 국정감사에 참여한 사례가 두세 차례 있습니다. 그만큼 국정감사가 엄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조건이 있고 무슨 소득이 있고 맨입으로 어떻게 들어가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국정감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회의원들의 의무입니다. 다행히 어제 김영우 위원장이 국방위를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셨고 또 23명의 의원들이 모여서 국감 복귀를 주장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합리적 보수의 모습이고 정상적 국회의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새누리당 지도부만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이정현 대표가 결정한 것처럼 오늘 중으로 당대표, 대표가 잘 상의하셔서 국감의 정상화를 선언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현직 국회의장 모욕 주기가 도를 넘었습니다. 현직 국회의장을 형사고발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국회에서 벌어진 정치 공방은 국회 안에서 정치적 합의로 끝내야지 이것을 형사고발로 끌고 가는 것은 의도적인 모욕 주기의 일환일 뿐입니다. 3당 원내대표가 같이 갔었던 미국 순방까지 건드리는 것도 역시 금도를 넘어섰습니다. 그때 현지 특파원들이 있고 같이 동행했던 기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분 중에 한 분한테 과연 우리가 일탈이 있었냐 물어봤습니다. 전혀 없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갔던 기자가 일탈이 없다는데 가지 않은 국회의원이 뭘 안다고 어쩌고 저쩌고 모욕을 줄 수 있습니까? 그 자리에 정진석 원내대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어제 모 의원은 정세균 의장이 의장석에 앉아서 우시천지야 라고 말한 것이 중립성 위반이랍니다. 제가 우시인데 우시천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무슨 중립성 위반의 근거입니까? 우리 문 중에서 강력하게 항의할 것이고 이 주장하신 분은 앞으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우시의 표를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자 합니다. 중립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오늘은 안타깝게도 세월호 조사 기간이 종료되는 날이라고 그렇게 정부가 또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오늘은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리고 있을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국민들도 이 유가족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어찌 이토록 매정하고 어찌 이토록 몰인정한 정권인지 백남기 농민의 몸에 기어코 칼을 대겠다고 하는 마지막을 편안하게 보내주지 않겠다는 이 몰인정, 이 매정함이 또 사무칩니다. 세월호 유가족, 백남기 유가족의 아픔을 우리 모든 국민들이 기억하면서 박근혜 정권이 제발 좀 이 문제들만큼은 마음을 열고 나오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리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가 비록 우리 야당 의원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지만 대단히 여러 가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권력형 비리, 미르 K스포츠 재단 관련한 여러 의혹들이 낱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르 K스포츠 재단의 모금을 강제했던 그러한 사례가 미르 K스포츠만이 말고 또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환노위 소속 한정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제안으로 설립된 청년희망재단이 설립 한 달 만에 대기업 등에서 881억 원 모금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여기도 880억입니다. 이게 아마 고정 단가인 것 같습니다. 청년희망재단은 이기권 노동부 장관이 이사로 참가하며 설립 허가 신청 당일에 셀프 허가를 냈고 이것도 허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노동부 산하기관 4곳으로부터 직원 평가를 받는 등 무더기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왜 노동부 산하기관에서 직원을 파견했을까요? 일반 재단인데. 다음 미방위 소속 김성수 의원이 밝혀낸 것을 보면 대통령 지시로 세워진 관치형 민간연구원, 지능정보기술연구원의 경우 7개 기업에서 총 210억 원의 반강제적 모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연구원은 대통령의 측근이 원장과 이사장으로 임명된 상태고 향후 정부로부터 5년간 총 750억 원 특혜성 지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 정권 들어서서 국민의 세금으로 해야 할 일들을 대기업의 목을 비틀어서 돈을 갈취해서 만든 재단과 기관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왜 이 정부 들어서 유독 이렇게 대기업들의 목을 비틀어서 돈을 모금하고 그것으로 재단을 만들고 거기에 측근을 채우거나 공무원을 채우거나 이상한 문화 권력자를 채워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대체하게 만드는 일이 많습니다. 혹시나 국회의 간섭을 받지 않고 대통령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기존의 공직 체계를 무너뜨리고 기업의 돈을 모금해서 이런 일들을 벌인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이것은 국가의 시스템을 무너뜨린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혹이 생깁니다. 이 정부 들어서 끊임없이 창조경제혁신센터까지 정부로부터 끊임없이 출자와 출연을 강요받은 어느 대기업 관계자는 차라리 정권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 있었던 일들이 이렇게 박근혜 정권 들어서서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이 진행되어 온 사실에 대해서 저는 국회에서 낱낱이 진상을 파헤치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권 들어서서 유독 대기업 총수나 대기업 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많았던 사실도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이 모금과 관련은 없는지 또 한번 따져봐야 할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박근혜 정부가 연루된 제2, 제3의 미르 K스포츠재단 의혹을 샅샅이 밝혀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13차 때까지 대표님 그래서 최고위원들과 기자님들이 같이 웃은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최고위원 발언 있겠습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 딱 일주일 됐습니다. 대정부 질의 도중에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국무위원들에게 밥 먹이고 하자 해서 국회가 의사 일정이 좀 파행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게 지금 국정감사 거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그때 막 대정부 질의에 쏟아져 나온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청와대 개입 의혹을 덮으려는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 의혹이 우리 의원들의 국정감사 상임위에서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오늘 모 일간지에 청와대에서 대기업에 청와대가 미르 주관했다는 이 문건이 오늘 모 신문 일간에 이렇게 크게 나왔습니다. 저는 그런데 너무 재밌는 사실이 하나하나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 것 중에 이 미르 K스포츠단을 세탁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교문이 국정감사에 출석한 우리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각종 공공기관 산하 기관장들은 미르 K스포츠단에 대한 질문만 나오면 모른다, 자료를 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민여 장관은 이 미르 K스포츠단에 대한 왜 그 자료를 받지 않느냐, 구두로 달라고 해도 주지 않는다. 마치 사정을 해도 재단에 정부가 이렇게 사정하고 있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두를 요청했는데 주지 않고 있다. 이게 대한민국 장관의 공식 답변입니다. 문화부 규칙대로 두 재단에 공문을 보내서 지출 내역을 받아서 국회에 제출하면 되는데 간단한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게 이 청와대의 입김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해외에 이 기금을 빼돌린 것도 아닌데 한남문화재단, 스포츠재단이 지출 내역을 밝히지 못하는 거에 의혹이 더 증폭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의혹이 집중된 두 재단을 세탁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경련 측은 두 재단의 문제가 불거지자 다음 달 초에 이사장을 바꾸고 사업 방향도 개편한다고 했습니다. 두 재단의 사무실도 이전하고 재단 명칭도 바꾼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새로운 재단으로 바꾸겠다는 건데 이 실제로 이제 최순실 씨와 가까운 그 K스포츠 정동춘 이사장이 어제 사임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러한 움직임이 재단을 세탁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재단의 명칭 등을 바꿀 경우는 법인의 수입 지출 내역이 담긴 금융계좌도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러면 기존의 미르 K스포츠단의 금융계좌는 사라지게 됩니다. 두 재단이 숨기고 싶은 기록을 세탁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대목입니다. 만약에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지금 야당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그 지출 내역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미르 K스포츠는 재단을 세탁할 게 아니라 법규에 따라서 지금까지 사용한 기금을 도대체 어디에 썼는지 그걸 반드시 국회에 제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부는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서 두 재단의 지출 내역을 국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전해철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예. 국정감사는 국회 책무이자 권리입니다. 국회의원으로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는지 새누리당은 답해야 할 것입니다. 집권여당으로 산적한 현안에 대해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할 역할을 내친 것에 모자라 자당 의원이 소신을 가지고 국감에 참여하겠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징계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국민들이 언제까지 용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하루빨리 국정감사를 포함해 국회 일정이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하고 이제는 야당이 상임위원회나 국방위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상임위원회가 정상화되면 좋고 정상화되지 않더라도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상임위가 정상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함께 도를 넘은 국회의장에 대한 겁박 행위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의장실 앞을 점검하고 농성을 하더니 국회의장 공간 항의 방문, 릴레이 단식, 출근 저지 투정, 공개수사 촉구,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검찰 고발 등 물불을 가리지 않고 국회의장 망신 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해오던 업무 강행인 시리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 정권의 권력형 부패 의혹을 가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국회의장을 흔들어 국회의 권위와 질서를 흔들고 억지 주장으로 의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헌법기관으로서 책임을 방기하면 물론 의회 민주주의와 상권분립 파괴 행위에 대해 더는 좌시해서는 안 되고 국회 본회의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국정감사를 타인시킨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 강한 법적인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국회 해외인 건의안 거부는 더 큰 문제입니다. 이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태이고 대통령이 국회의 결정을 정치적으로 존중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번 해임 건의안이 김재수 장관의 부적격성뿐만 아니라 현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인사 문제로 여러 자금과 난맥상이 끊이지 않았던
대통령의 여러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라는 것은 모두가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것은 어떠한 문제 제기에도 바뀌지 않겠다는 또는 협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새누리당 당대표 단식, 국회의장 흔들기, 국감 파행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문제의 발단과 원인 제공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감 있게 문제를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함에도 전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 한 해가 오늘 세월호 특제의 강제 폐쇄라고 생각합니다. 특별조사위 활동 기간 내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던 정부가 이제 26일 특제의 공문을 보내 오늘 날짜로 활동을 종료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정부는 무리한 법에서로 정당한 활동 기간을 침해하였고 또 법 개정을 통해 활동 기간을 보장하려고 하는 야당의 노력에 대해 관련 법안을 전부 안건조정위 소위원회 해부하는 방법으로 국회 선진화법을 악용했습니다. 지금도 광화문에서는 특조위 조사관들이 단식하며 활동기간 보장을 요구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걸이지 않는 대통령의 불통의 정치는 오늘 특조위 폐쇄를 통해 극명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 당은 소통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정치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야양자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국가가 어떠한 비상시국이라고 해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민간단체 위안부 기념사업 지원금, 편법 지원 관련입니다. 지난해 1228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일본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일본 정부의 출연금 10억엔을 받는 조건으로 일본 정부의 눈에 가신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을 치우고 이후로는 더 이상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는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해준 것입니다. 꽃다운 시절에 일본에 의해 짓밟힐 대로 짓밟힌 피해 할머님들의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정부, 박근혜 정부에 의해 또 한 번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국민이 준 힘으로 더 이상 국민을 짓밟지 마십시오. 피해 할머님들의 생활안정과 기업 기념사업의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이후 일본 정부의 하수인이 되어 피해 당사자들이 거부하고 있는 10억엔을 받기 위한 조속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김태현이라고 하는 새누리당 대선 캠프에서 직함을 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출범시키는 데 공헌한 지극히 정치 편향적인 인사를 앞세워 무늬만 민간인 이상한 재단을 외상으로 출범시켜놓고 국회 심의도 거치지 않은 예산을 무려 1억 9천만 원이나 지원했습니다. 더군다나 내년에는 무려 6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민간 단체 기념 지역 사업 지원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것은 여성가족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전체 예산의 5분의 1에 해당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128 합의 무효를 외치고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젊은이들까지 한 대점도 마다 않고 불침번을 서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박근혜 정부가 저지른 128 외교 참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지난 9월 12일 제7차 최고위원 회의에서 설치한 가칭 소녀상 수호 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시켰고 굴욕적인 1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철회 및 재협상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 위원을 관련 지자체장까지 포함시켜 전국 국민 캠페인은 물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국내외적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으로 우리 정치권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사건 분립에 의한 의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입니다.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 중에 국정감사만큼 소중한 기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를 포기하고 정쟁만 일삼는 그러한 정당이 집권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척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생이 어렵습니다. 지난 28일 우리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우리 지도부는 대한노인회를 방문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추위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매년 노인정에 대한 난방비, 냉방비를 편성하지 않는 정부, 바로 이것이 우리 국회가 지적하고 또 예산 편성하라고 국정감사에서 촉구를 해야 됩니다. 또 2004년에 노인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일자리 정책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20만 원인데 지금도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무려 내년에 6,470원, 시행할 때 2,510원에서 6,470원으로 2.7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시간은 2.7배가 줄었습니다. 바로 우리 노인들의 원하는 일자리 130만 개입니다. 그런데 불과 38만 개를 내년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개선하도록 국회가 촉구를 해야 됩니다. 지난 26일에는 농심이 타들어가는 현장 김제를 추미애 대표님을 비롯해서 지도부가 방문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자식같이 기른 표를 갈아엎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쌀값 하락에 대한 대책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민생입니다. 또 우리 지도부는 경주 월성 원자력 발전소를 비롯한 지진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월성 원전 지금 재가동하고 있는 1호기 거기에 대한 안전성 재검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역 주변에 있는 분들은 무척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지진 현장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고 앞으로 우리 안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또 최근에 버스 파업이라든지 지하철 파업 또 이 근로자 파업 등 많은 민생 현안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포기하고 국회를 떠나고 있는 정당, 과연 집권당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실현시키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연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국회의장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스스로가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를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일원으로서 국회의 권위를 손상시키고 외교적인 문제까지도 들고 나오는 집권당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이제 바로 국회로 돌아와서 민생을 책임지고 우리 국민을 위한 정치를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또 야당과 함께 논의하는 협치를 빨리 해줄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기준 최고위원 발언 듣겠습니다. 네, 오늘은 먼저 그 당과 당에 대한 그 감사 인사를 드리는 지역사회의 말씀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대학의 그 사학 비리의 온상인 상지대학이 지난 30년간 완전히 그 복합적인 그 비리의 온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20대 국회에 들어서 저희 당이 그 우상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당 차원에서 20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선정을 해서 상지대 문제를 해결하겠다 했는데 어제 바로 그 교육부가 특별 감사를 통해 가지고 상지대 임원 취임의 그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상지대 문제가 이제 정상화의 길을 갈 수 있는 실타래를 뚫었다. 그래서 당에 대한 그 감사를 지역사회와 총학생회와 교수협의회가 이렇게 보내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정경련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정권 들어가지고 정경련과의 그 유착관계가 유독 심화되었습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문제는 정경유착에 의한 명백한 권력형 비리라는데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정권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며 하고 있지만 결국은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민심의 순리인 것입니다. 정경련 문제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경련 본인들이 인정한 대로 실체도 불명확한 두 단체에 800억에 가까운 금액을 2주 만에 모금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이 설립한 사회공헌재단에는 약정액의 3%도 출연하지 않고 경영난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담액을 납부 시기를 늦춰달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경련이 어버이연합의 뒷돈을 대며 관제 시위를 조장하고 그 산하단체인 자유기업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나팔수 노릇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초 정권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 최근 정권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 우리는 입이 없다라고 인터뷰를 합니다. 정경련의 인식과 발언 내용에 정말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유신 50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이 특정 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기업의 모임인 정경련이라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경련 회장은 한때 경제총리로까지 불려졌습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정경련 스스로 자성하고 본연의 이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정경련은 50 정권의 일회재단이 주는 교훈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결국 가까운 시일 내에 그 진상이 명백히 밝혀질 것입니다.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해 정경련이 먼저 진실을 털어놓고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전 세계와 경쟁하는 글로벌 기업군인 정경련이 그나마 부끄러움을 줄일 수 있는 일일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이 정권과 함께 지금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정경련의 해체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국민들의 불평을 그리고 국민들의 질타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